안녕하세요. 저는 제 발로 식모살이 할 뻔했다가 입구에서 도망쳐 나온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고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보다 선배긴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거라 같은 학년으로 수업을 함께 들었어요. 같이 과제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맘때 취업 걱정이 많다 보니 그런 고민을 주고받으며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장이 몇 개 정해져 있었고 그 직장들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졸업 후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하던 회사들 공채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전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취업 준비생으로 있었어요. 남친은 번듯한 직장인인데 저는 미래가 불확실한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었죠. 남친은 저보고 눈을 좀 낮춰보라며 눈을 낮추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도 잘했어요. 사실 남친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남친은 적당한 수준의 회사에 들어갈 거고 거기서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저보고도 그렇게 하자며 적당히 눈 낮춰서 취업하고 나중에 이직 준비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딱 1년만 더 내가 원하는 회사들 지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남친이 말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영어 점수도 더 올리고 인적성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에 몰두를 했어요. 그때 저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지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한다고 남친을 만나면 남친이 돈을 더 많이 냈습니다. 남친은 직장인이었다 보니 자기가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요. 그런 배려들도 참 고맙고 나중에 나도 취업하면 잘해야겠다 결심했죠. 저의 노력이 다행히 좋은 결실을 맺어 저는 결국 제가 원하던 회사 한 군데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결국 된 거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남친도 자기 일처럼 몹시 기뻐해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 용돈과 더불어 백화점에서 남자친구 지갑도 하나 선물했습니다. 비싼 명품 브랜드여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부담이기도 했지만 남친도 그동안 취업 준비생인 저한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제가 더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친은 기다려준 보람이 있다는 소리도 잘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제 연봉이 남친보다 훨씬 많은 편이기도 했고 회사도 저는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인데 남친은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크게 상관없었는데 남친은 어느 순간 그런 걸로 잘 비꼬더라고요. 돈 잘 벌어서 좋겠다느니 너는 대기업 다니는데 나는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니 쪽팔리다느니 저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오빠도 천천히 이직 준비한다고 안 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직이 쉽냐면서 그리고 이런 경력 인정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큰 회사로 옮기는 건 더 어렵다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안 해줄 거라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큰 회사를 목표로 준비할 걸 그랬다고도 했고요. 제가 남친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하라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 했죠. 남친은 결국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 그만두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었고 1년 정도는 다른 회사 입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곳으로 취업은 안 됐어요. 결국 처음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친은 저한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수준 차이가 어딨느냐, 그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저에게 고맙다고 우리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친이 좋았기에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진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귄 기간도 오래됐고 서로 정도 많이 들었기에 당연히 결혼은 그 남자와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에 앞서 서로 모은 돈을 오픈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대학 졸업 후 3년 가까이 취업 준비생이었고 일한 기간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모은 돈은 다 해서 8천만 원 정도였고요. 남친은 중간에 1년 정도 일을 쉬었긴 했어도 저보다는 훨씬 오래 일을 했기에 더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해봤자 6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말로는 1년 쉬는 동안 돈을 꽤 많이 까먹었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돈을 합치면 1억 4천 정도가 되었는데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도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남친이 혹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건 따로 없느냐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모님께는 지원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평범한 수준인데 제 위로 오빠가 있고 제 밑으로 동생도 한 명 있습니다. 오빠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동생도 학생이라 들어갈 돈이 많아요. 거기다 저도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 취업 못하고 부모님 용돈 받아가며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는 것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기는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나는 부모님께 도움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죠. 모자란 돈은 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제 말에 남친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남친네도 들어보니 저희 집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만약 결혼 지원을 받으려면 남친 부모님은 대출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했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필요한 대출은 저희끼리 받으면 된다 싶었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조만간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자고 했습니다. 좀 부족하게 시작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대출 금방 갚고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회사가 좀 큰 편이라 주변 동료들을 보면 금수저 출신이 많거나 남친들, 남편들이 잘 나가는 직업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굳이 없이 결혼하려 하느냐, 왜 꼭 그 남자랑 결혼하려 하느냐는 동료들도 많았어요. 우리 회사 다닌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소개팅할 수 있다고도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남친이 좋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오래 만났기 때문에 편하고 정이나 의리도 있다고, 내가 이 회사 들어오기 위해선 남친의 노력도 컸다고 했죠. 저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남친의 마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순진하다 못해 호구 같은 생각을 한 건 나뿐인가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남친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다 하셨어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자리다 보니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뭘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풍성한 꽃바구니를 하나 샀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갔고 인사를 드리면서 꽃바구니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꽃바구니를 보시고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번엔 이런 거 말고 그냥 돈 봉투로 갖고 와 하시는 겁니다. 약간 장난조로 웃으며 얘기하시긴 했지만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머님 성격이 좀 특이하신가 싶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취조하듯이 제 호구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 너는 어느 회사 다니냐, 월급은 얼마 받느냐 등등요. 남친이 대강 저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도 제 입으로 다시 얘기를 듣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다니는 회사 큰 회사인데 월급 그것밖에 안 주느냐 그러시고 정규직 맞느냐, 혹시 계약직은 아니냐 그런 것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회사 다니면서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았냐고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보다 어머님 아들이 더 못 모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니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쏘아붙이듯이 질문 공세를 펼치시니까 그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어머님은 근데 솔직히
여자가 직장 좋아서 뭐해. 어차피 결혼하고 애 가지고 나면 관두고 집에서 애 봐야 되는데.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 가져도 직장 그만둘 생각은 없었기에 어머님 말씀이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계속 맞벌이 할 생각이라서요. 그러면 애는? 행여나 나한테 키워달라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예,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닌가 몰라. 솔직히 나는 그렇다. 네가 며느리 되래라고 하니까 톡 까놓고 얘기할게. 나는 여자가 너무 자기 직업에 잘난 척하고 그런 거 별로야. 내가 주변에서 가만 보면 그런 여자들이 남편이나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 되는 건데 그러면 쓰나?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어쨌든 결혼했으면 여자는 남편 잘 섬기고 애 잘 키워야 해. 그게 결국 여자가 할 일 아니겠어? 필요하면 직장도 그만두기도 해야 된다고 봐. 본인 욕심만 차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 일보다는 가정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영지는? 저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나요? 저는 당혹스러워서 우물쭈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남친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친이 자기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면 말리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일인 양 핸드폰 보고 딴청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소한 제가 할 말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뭐 직업 가지고 남편이나 시댁을 무시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얻은 직장이면 당연히 직장과 직업에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했다고 쉽게 그만두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거의 맞벌이기도 하고 또 오빠나 저나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서로 맞벌이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지는 본인이 돈을 엄청 잘 번다고 생각하나 봐. 비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다만 제 직장과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지. 근데 아까 뭐 서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해서 무조건 맞벌이 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오늘 보자고 한 이유는 결혼자금 좀 도와줄까 해서야. 우리 집에서 1억 정도 해줄 수 있거든. 그걸로 너네 집 하는 거 보태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친에게도 딱히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어려울 거라고 해주셔도 빚내서 해주셔야 될 수도 있다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억을 해주신다 하니까요. 갑자기 1억이라는 큰 돈을 해주신다 하니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 모습에 픽 웃으시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보고 사인해. 갑자기 저한테 웬 글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주시니 황당했죠. 이게 뭔가요? 직접 읽어봐. 그걸 읽어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친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1억을 준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돈은 앞으로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님들께 잘해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해놓으셨더군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토해내라고요. 주말마다 시댁에 와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매일 안부 전화해야 되고 또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 사정에 맞춰야 된답니다. 시댁에서 안 된다고 하면 친정 가는 건 미뤄야 된대요. 게다가 본인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고 계절마다 본인들 모시고 여행도 가야 된답니다. 시댁 부모님 챙기는 걸 우선으로 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살랍니다. 아이 키울 때도 남편 고생시키지 말고 여자로서 직접 다 하라고 되어 있고 바가지도 긁지 말라 돼 있고요. 이것저것 참 자세하게도 조건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읽는데 완전 노예계약서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명의는 남친 이름으로 해야 되고 제가 잘해야지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적혀 있고요. 그걸 보는데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이런 일도 겪어보는구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1억이면 엄청 큰 돈 맞죠. 하지만 그래봤자 남친과 제 돈에 1억 보태도 전세 구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근데 무슨 10억짜리 집이라도 해주시는 것 마냥 이런 갑질 계약서까지 들이미시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은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될 것들 적어놓은 거라고 하시면서 사인하라고 하십니다. 사인이고 자시고 진짜 기가 막히고 내가 왜 이런 기분까지 느끼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현타가 제대로 오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뭔 생각을 더 하냐고 별 내용도 아니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다시 읽어보겠다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기분 나쁘다는 듯 코웃음 치시더니 그럼 그러던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불쾌한 첫 만남을 끝내고 남친과 둘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따졌죠. 너네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냐고. 내가 무슨 책 잡혀서 너랑 결혼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친도 도리어 우리 집에서 1억이나 지원해주는데 그게 뭔 소리냐며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감사해야 되나요? 저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갑질 계약서까지 들이미는데 너네 집 지금 무슨 노예나 식모 구하냐고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보면 내가 완전 너네 집에 복종하고 살아라. 시부모님 말이 갑이다 이러고 있던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면서 왜 자꾸 나한테 결혼하면 일 그만두라 하시느냐고. 톡 까놓고 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해도 나보다는 오빠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했죠. 솔직히 받는 연봉 차이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남친이 이거 보라며 자기 엄마 말대로 제가 속으로는 자기를 무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더러 일 그만두라는 소리가 쉽게 나온다면서요. 무슨 1억 해주는 게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겁니다. 결혼해서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하길래 책임감도 있고 믿음직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1억 보태준다고 갑자기 태도 바뀌어서 덩달아 갑질하려고 하는데 진짜 정남이 제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럼 1억 해주신다는 이유로 그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답니다. 너네 집에서는 안 해주는 돈 우리 집에서는 해주니까 당연히 자기 집에 잘해야 된다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말다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계약서 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엄마가 제 방으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오늘 민수네 어머니 뵈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뵙고 왔어요. 무슨 일 있었구나. 왜 그래? 저는 한숨을 쉬며 그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1억 보태주신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인하라네. 이게 뭐야? 엄마는 그 계약서를 읽어보시더니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이걸 줬다고? 너한테? 네. 엄마 표정이 정말 사정없이 구겨지더군요. 이 여자가 미쳤나? 꼴랑 1억에 내 딸을 무슨 종살이 시키겠다는 거야, 뭐야? 나도 너무 어이없는데 말문이 막히더라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회사 안 그만둘 거고 이건 생각해보겠다 그랬지. 이 집 진짜 웃기는 집이네. 엄마도 엄청 기분 나빠하셨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처음으로 남친과의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 어머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아예 대놓고 우리 집에 바짝 기어라 수준인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확 엎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맞는 건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 계약서까지 봤으니 결혼 접으라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결혼을 엎는다는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다가오는 상견례에 엄마가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결혼이고 뭐고 안 할 테니 상견례도 취소하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직접 얘기하신다고 상견례 날짜 맞춰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 상견례 날짜에 맞춰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영재한테 들어보니 결혼할 때 쓰라고 1억 보태주신다 하셨다면서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예, 자식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저희 부모님이 지원 안 해주신다는 말 듣고 일부러 저렇게 말하시는 눈치였죠.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라면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3억 정도 해줄 생각이 있거든요. 하시면서 통장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전엔 듣지도 못한 말이라서 깜짝 놀랐죠. 엄마, 너 결혼할 때 쓰게끔 하려고 준비한 거야. 저는 당황하며 통장을 열어보니 진짜 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남친도 놀란 얼굴로 슬쩍 보고요. 남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놀란 눈치였죠. 이왕 줄 거면 대출 안 받아도 되게끔 넉넉하게 주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민수 어머니? 전에는 못 주신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우리 딸이 부모 생각해서 못 받겠다 했나 보네요. 들어보니 민수네 부모님은 1억 해주실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금액으로 쳐도 저희 쪽에서 훨씬 많이 해가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집에 관한 명의는 저희 딸 앞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하시더니 따지시는 겁니다. 아니죠. 저희 집도 1억을 해주는 거고 같이 하는 건데 공동 명의를 해야 되죠. 민수네서 1억, 저희 집에서 3억 해주는 건데 당연히 저희 딸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싫으시면 똑같이 3억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더 해주시던가요. 3억 맞춰주시면 공동 명의하고 혹시 더 해주시면 당연히 명의는 민수 쪽으로 해야죠. 그럼 3억 맞춰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엄마의 말에 어머님 얼굴이 거의 흑빛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친 아버님도 기분 나쁜 표정이고요. 엄마는 코웃음 치며 종이 한 장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데요? 저희 딸한테 무슨 계약서 같은 거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도 하나보다 싶어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래도 3억이나 해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며 엄마가 남친에게 계약서를 주니까 어머님이 확 낚아채서 보시더라고요. 그 계약서에는 어머님이 쓰신 것처럼 안부 전화, 찾아와서 식사하기, 같이 여행 가기, 부모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오고 명절 때는 시간까지 정해서 반반 있다 오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3억이나 해주니 늘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갖고 살라고도 되어 있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쓰신 것보다는 훨씬 평범한 수준인데도 어머님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시더라고요. 영지 어머니, 지금 뭐 장난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민수 어머님이 먼저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준비한 건데. 제가 보낸 건 응당 며느리로서 시댁 부모님께 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지 어머님은 시댁에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네, 저 안 했습니다. 그게 왜 응당해야 되나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사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1억 해주시고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저희는 3억이나 해주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네 생각은 어때? 엄마의 물음에 남친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돈 저희 아들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1억은 우리 딸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과 엄마가 언성까지 높아지셨죠. 어머님은 할 말이 없는지 혼자 얼굴 빨개져서 씩씩거리시더니 갑자기 뭐 이런 집이 다 있느냐,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도 기다렸다는 듯 내 말이 그 말이다. 돈 얼마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들이미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셨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그제야 그만하시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너네 어머니 좀 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왜? 우리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그랬죠. 저도 엄마 말 듣다 보니 정신이 확 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진짜 결혼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당연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보고 결혼하겠다는 호구도 있어? 저는 어머님께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제대로 들었어요. 어머님 아들이 직장도 그저 그렇고 자격지심에 열등감까지 장난 아닌데 그래도 오래 사귀었다고 그놈의 정이 뭔지 결혼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하시는 말 듣고 정신이 확 드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식모 계약서까지 쓰면서 결혼을 하겠나요? 저희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님도 그 1억 잘 놔두셨다가 다음에 오빠 결혼할 일 생기면 그때 쓰세요. 근데 그때까진 돈 좀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고작 1억 가지고 식모생활 자처하겠어요. 어머님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리치는 어머님과 아버님, 남친을 두고 부모님 모시고 그 자리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제 할 말 다 하고 나왔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3억은 어디서 났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부모님 원래 갖고 계신 돈에 오빠랑 저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모아두셨던 돈, 게다가 오빠가 모은 돈까지 합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도 엄마 얘기 듣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가 모은 돈 다 털어서 보탰다고요. 그냥 대놓고 저한테 그 결혼하지 마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 집 식구들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더불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느껴보라고도 하고 싶으셨다고요. 저도 엄마 말처럼 직접 눈으로 보니 진짜 이 결혼은 아니구나 확 결심이 섰고 스스로 깨닫고 결혼 파토 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 하나 보고 하려고 한 결혼인데 그 사람이 제일 별로였으니까요. 돈 몇 푼으로 유세 떨려고 작정하는 게 보이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갑질을 떨려고 하겠나요? 남친은 그 뒤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따졌는데 저는 오히려 너네 엄마랑 네가 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데 시간 낭비 말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그랬죠. 제가 단호하게 끝내자고 하니 남친은 우리가 사귄 시간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끝내냐며 제 취업 준비 기간에 자기가 데이트 비용 다 냈던 것도 까먹었느냐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며 혼자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 취업하고 나서는 데이트 비용 나도 많이 썼고 너한테 선물해 준 것만 해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아느냐고 어디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져볼까 하니까 그제야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깨진 건 너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갑질 하려고 해서 끝낸 거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 이렇게 치사하고 찌질한 인간을 뭘 보고 든든하고 듬직하다 생각한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직장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자격지심 가진 것부터가 좋은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그렇게 끝을 냈어요. 사귄 기간이 길어서 헤어지면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헤어지는 과정이 지저분해서 그런지 오히려 속 시원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이 일 열심히 하며 돈 열심히 벌며 지낼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참 별로고 가시밭길인 게 확실한데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당사자는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놈의 정이 뭔지. 하지만 저희 엄마가 직접 보여줌으로써 저도 제정신 차렸고 그 말도 안 되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멈추게 되었죠. 이제는 어차피 남남이라 상관도 없지만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떨고 남의 집 귀한 자식 갑질하며 부려먹을 생각은 제발 접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